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자서 양분결핍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분결핍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소결핍이다, 인산결핍이다, 칼륨결핍이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분의 체내 이동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체내라는 건 작물의 내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물 내부에서 양분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냐, 느리게 이동하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분 같은 경우가 토양 내부에서 이동성이랑 이 작물 내부에서 이동성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산 같은 친구들인데요. 인산은 이제 토양 내부에서는 확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무거워요, 얘네가. 예, 상대적으로 되게 무거운 원자여가지고, 그리고 저온에 워낙 취약하고 해서 토양 내부에서는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작물 내부에서는 뭐 질소보다는 느리겠지만 어쨌건 질소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작물 내부에서는 이동이 빠른 양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성, 작물 내부에서 이동성을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물 내부에서 이동성이 빠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빠른 친구. 물이 동엽수가 돼서 증산작용이 됐건 ATP를 사용해서 체관으로 이동을 했건, 이게 어떤 양분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물관으로 이동하건 체관으로 이동하건 제전류가 되건 빠르게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밑에 있던 양분들이 빠르게 지금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분의 이동성이 빠른 친구들은 위에 더 많을 거예요. 위라고 하면 좀 어린 친구들이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밑이라 하면 좀 오래된 친구들이고요. 그러면 좀 어린 친구들한테 지금 집적되어 있는 상황일 테니까 부족한 부분은 바로 밑에 친구들,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이 빠른 친구들은 오래된 조직, 뭐 잎이건 뭐 가지건 과실이건 어쨌건 오래된 조직, 보통 잎이에요. 노엽이라고 하죠. 오래된 잎에서 결핍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동성이 낮은 양분은 반대겠죠. 달리기가 느리니까 아무래도 밑에 있던 양분들이 위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고요. 양분들은 밑에 오래된 기관 쪽에 집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결핍 증상은 당연히 위에 새로운 조직이라 하면 뭐 과실이나 꽃이나 신엽 같은 친구들이 되겠죠. 그런 친구들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동성이 높은 양분, 낮은 양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높은 양분은 오래된 쪽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이동성이 낮은 양분들은 새로운 조직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일단 벌써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체계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동성이 높은 양분들, 체내에서입니다. 토양 내부에서가 아니라 작물 내부에서 이동성이 높은 양분들은 대표적으로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럼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의 결핍 증상들은 오래된 잎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이 결핍 증상을 오해하시는 게, 뭐 오래된 잎, 어린 잎 놓고선 어린 잎에서도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되면요. 그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들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오래된 잎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엽에서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질소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잎의 색이 좀 이제 연화가 된다고 하죠. 연록색으로 변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이게 연록색을 떠나서 황색으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물의 생장이 조금 위축됩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분하기가 편하신데요. 잎의 일부, 오래된 잎 기준입니다. 오래된 잎의 일부가 청록색이나 자주색으로 조금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귤에서는 그 네가피라고 하죠. 흰 부분이 증가가 되고요. 사과에서도 착색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과일의 품질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사과에 또 착색을 나타내는 물질이 PAL인데요. P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산이 또 전구 물질로 쓰이게 됩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되면은 안토시아닌 합성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색깔이 변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래된 잎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날 텐데요. 칼륨이 부족할 때는 잎의 테두리 부분에 색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심각할 경우는 잎의 테두리부터 결핍이 진행이 되면서 연맥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잎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저는 관행적으로 좀 테두리가 노랗게 변하는 것도 많았는데, 좀 이제 불에 타는 것처럼 적색으로 변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칼륨이랑 딱 볼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핍 증상이 안쪽도 동시에 나타나요. 칼륨은 테두리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가는 모양을 취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안쪽도 결핍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칼륨이랑은 다르게 연맥의 색깔은 초록색으로 유지가 됩니다. 연맥이라 하면 입에서 이렇게 지문처럼 이렇게 가늘게 막 이렇게 가 있는 선들 있잖아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늘게 가 있는 선, 연맥의 색이 같으면은 칼륨 결핍을 저희가 의심해야 되고, 연맥의 색은 좀 유지가 되면은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동성이 낮은 양분들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철, 아연, 구리, 망간이 있습니다. 이동성이 낮은 친구들은 당연히 이동이 늦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에서 결핍 증상이 시작이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입의 상단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이거는 연맥이 녹색으로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노란색으로 변색되게 된다는 거죠. 마그네슘 결핍도 맨 처음에는 내부도 같이 색깔이 변하지만 나중에는 연맥 유지가 된다. 그래서 철결핍이랑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철결핍은 신엽, 마그네슘 결핍은 구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연 결핍인데요. 아연 결핍도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떨어지는 양분이기 때문에 아연도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엽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날 거고요. 아연 결핍이랑 후에 서술할 망간 결핍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입의 외화 여부입니다. 아연 결핍은 일단 신엽이 굉장히 외화가 돼요. 그러니까 왜소하게 발달이 되고요. 간혹가다 이제 검은 점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바이러스 아니야? 이거 궤양병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입이 노란색으로 황변화가 되고 입이 좀 이제 말려가지고 컵 모양으로 커브가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리결핍입니다. 구리결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에서 결핍 증상이 발생할 거고요. 구리결핍은 새로운 가지의 선단부가 좀 갈라져서 나무에 수액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 같은 경우는 모양이 비틀어지고 힘없이 밑으로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제 경험상 입이 좀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경우는 구리결핍이랑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망간결핍입니다. 망간결핍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에서 결핍 증상이 시작이 될 거고요. 새로운 입의 색깔이 황화되고 황변화가 되고 이것만 봤을 때는 마그네슘 칼륨 결핍이랑 비슷하지만 새로운 입에서 그 증상이 첫 번째로 발견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망간결핍이랑 아연결핍이랑 구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망간결핍이랑 아연결핍의 차이점은 이게 입의 크기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망간결핍 같은 경우는 입의 크기가 그렇게 외화되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색깔만 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연결핍은 색깔이 변함과 동시에 입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아연결핍과 망간결핍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칼슘결핍과 붕소결핍입니다. 칼슘이랑 붕소는 지금 말씀드린 철, 망간, 구리, 아연보다도 훨씬 더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훨씬 더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입뿐만 아니라 과실이나 종자에까지 결핍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칼슘 결핍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입 끝이 타는 틱번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과일까지 가가지고 배꼽 썩은병이라든가 신부 썩은병이라든가 고추의 끝 썩은병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칼슘 결핍에 의해서 유도가 되죠.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붕소도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입을 떠나서 새로운 조직, 그러니까 과실이라든가 종자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형과나 기형화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 붕소가 결핍이 되면은 아예 끝에 있는 신엽들, 선단부의 신엽들이 과범무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생장점이 이상해져서 너무나 많은 잎들이 달리기도 하죠. 잎만 맞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럴 거면 적용을 뭘 합니까? 광합성 효율이 최적으로 나오는 연면적 지수는 정해져 있는 건데요. 붕소결핍에 의해서 선단부 잎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광합성 효율이 가장 좋은 중이엽들의 햇빛이 충분하게 가지 못하고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양분결핍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이쁘게 그려놨네요. 이제 하엽 같은, 노엽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높은 양분들에서 결핍 증상이 유도가 된다.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동성이 떨어지는 친구들, 철, 망간, 구리, 아연. 이 친구들은 신엽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유도가 된다였고요. 이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칼슘이나 붕소도 마찬가지로 신엽, 아주 어린 신엽, 그리고 선단부 가지, 그리고 종자나 과일 쪽에서 결핍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결핍 증상의 판정은 이게 어디서 처음으로 증상이 발현되었는지부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 증상 같은 경우는 과잉장애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 천천히 오기 때문에 어쨌건 초기에 발견하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실 때마다 밭에 가셔가지고 내 나무에 내 작물들의 잎들이 지금 충분하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결핍 증상이 조금 더 궁금하시면 야라의 체크아이티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